부가가치세 편 중에서 과세 유형별 부가세 납부 절차에 관련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과세와 연간 4,800에서 8,000 구간의 간이과세, 또 4,800 미만의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3페이지. 과세 유형별 부가세 납부 절차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건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일반 과세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자, 항상 부가세는 매도인 기준이니까 얘는 부가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납부를 할까? 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얘가 파는 놈이 일반 과세예요. 자, 우리가 아직 포괄 야수는 공부 안 했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만 제가 진행시킬 거예요. 자, 얘가 일반 과세면 사가는 사람 누가 사가든 얘한테 부가세를 따라줘야 되죠. 됐어. 얘는 세금에서 끊어주고 됐죠? 자,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누가 세금을 내야 되죠? 얘 누가 낸다? 얘. 됐어. 그리고 얘는 요거 내면서 자기 앞으로 되는 사업자 말소하고 떠나면 됩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 내야 되고요. 됐죠? 얘는 매입 과정에서 부가세 준 게 있죠? 자기가 준 게 있으니까 조건만 갖추면 환급 받아올 수 있겠다. 그죠? 자기가 뭘로 가면? 조금 전에 했는데? 자, 자기도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내면 자기가 매입 과정에서 붙여준 부가세 그대로 다 돌려받죠? 얘가 환급을 받아올 수 있어요. 얘가 환급 받아오면 경우에 따라 뱉어내는 일도 생기겠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환급 받은 후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간이과세로 전환하거나 완전히 끝내버리면 폐업을 해버리면 도로 뱉어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만큼 뱉어냅니다. 됐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매도가 간이과세인데 얘가 구간이 4,800에서 8,000 사이에 들어오는 간이과세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이 구분은 부동산 임대 사업은 의미 없어요. 유흥주점, 단란주점도 의미 없어요. 얘네들은 4,800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은 요거하고 간이 요거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업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중개업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요 구간에 들어온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이 매도인이라면 부가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자, 이 간이과세인데 우리가 이걸 1번으로 가정할게요. 요 구간 1번에 들어오는 간이과세. 얘가 B한테 팔 거죠. 자, 이 매매 과정에서 부가세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한 번 더 할 거예요. 앞으로 2번 했어요. 한 번 더 할 건데 부가세 발생합니다. 큰일 났죠? 네, 발생합니다. 자, 발생하니까 누군가는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야 되죠? 누가 낸다? 무조건 파는 놈이 납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될 거, 기존으로 낼까? 얘한테 받아서 낼까? 요 구간에 들어온 간이과세는 얘한테 부가세 별도로 받아, 몇 프로? 10% 받아오면 돼요. 생겨서 그대로 끊어주고, 낼 때 몇 프로만 낸다? 업종별 부과일만큼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매입 과정에서 부가세 붙여준 게 있죠? 자기가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내면 환급을 받아갈 수 있다, 못 받아간다? 얘가 일반으로 사업자를 내면 이거 붙여준 거 있죠, 이거? 도로 받아올 수 있다, 못 받아온다? 환급 받아와요. 그대로 다 받아온다. 일반 과세는 환급 대상이죠. 환급 다 받아와요. 됐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우에 따라 환의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똑같아요. 환급 받은 게 있으니까. 됐죠? 자, 세 번째. 네? 10%가 세금 계산서를 10% 끊어받았잖아요. 10% 주고. 내는 건 얘가 매도가 4% 내는 거고. 자기가 준 건 10% 준 거야. 그러니까 준 만큼 다 받아와야지. 10% 줬으니까 10% 다. 그건 매도일이라니까, 매도.
또 해야 되나요? 얘가 간이가세 1번에 들어온, 요 구간에 들어오는 간이가세잖아요. 그럼 얘가 사갈리면 부가세 10% 주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얘가 일반 과세로 조건을 갖추면 환급 받아오죠. 그러니까 준 게 이만큼이니까 이거 다 받아온다니까? 낼 때는 얘가 4%만 내는 거지. 내는 건 얘가 내는 거고, 주는 건 얘가 주는 거예요. 얘가 얼마를 내든 얘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내든 안 내든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 간이가세 두 번째 구간입니다. 4,800 미만. 자, A가 이 구간에 속하는 간이가세의 2번. 2번. 자, B한테 팔아요. 자, 이 매매 과정에서 부가세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자, 세 번째. 앞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발생했으니까 누군가는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야 되죠. 누가? 무조건 매도가.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얘가 부가세 안 주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요. 됐죠? 그럼 얘가 일반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죠. 자기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럼 환급을 받아온다, 못 받아온다? 준 게 없는데 왜 받아와? 준 게 없잖아요. 받아올 것도 없지. 일반 과세로 무조건 환급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준 게 있어야 도로 받아올 게 생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더 해보면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이게 마찬가지인데 예, 묶어서 할게요. A가 면세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팔아요. 자, 이 매매 과정에서 부가세 발생한다, 안 한다? 현재 대답하기 힘들다, 그죠? 자, 부가세 발생한다, 안 한다? 야, 이것도 반은 맞아야 돼요. 자, 부가세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아예 부가세와 관계없는 놈들이라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다, 그냥 아파트 파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발생 안 하지. 그 세무서에 누군가 가서 부가세 내야 된다, 낼 필요 없다? 아무도 낼 필요 없어. 발생 안 하는 세금 뭐하러 내? 기부로 하면 몰라도. 얘가 부가세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발생 안 하는 세금 왜 줘? 이렇게 돌아가요. 얘가 만약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낼 수 있죠. 자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자, 이러면 얘 환급 받아올 수 있다, 없다? 준 게 없는데 뭘 받아와? 이렇게 돌아가. 됐나요? 근데 현장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인데, 얘가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임차인 들여가지고 보증금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내야 되죠. 근데 규모가 작은 이런 건물들은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워낙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자꾸 붙잡고 자꾸 질문하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이럴 경우에 건물을 파는 경우 있죠. 이게 참 애매해. 부가세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될까? 자, 이걸 C가 사간다고 가정하죠. 매매를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이거 이대로 팔면 거래 과정에서 부가세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분이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야, 이게. 그 상황이에요. 이 건물에 사업자가 있다, 없다? 지금 없어요. 현황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건 맞죠? 세입자 들여가지고 보증금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팔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가세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 자. 여기서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목에는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있죠. 국세지방세. 자, 이 두 가지 세목이 세금을 부과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국세는 전부 뭐 가지고 부과하고, 지방세 뭐 가지고 부과한다? 요 기준을 따라가요. 국세는 현황 기준이에요. 지방세는 공부 기준. 그러니까 지방세는 건축물 대장에 뭘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자,
부가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국세는 뭐 따라간다? 사업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다 그렇듯이 안 걸리면 되죠. 안 걸리면 세금 낼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런 게 걸려야 현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큰 건물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걸리게 돼 있어. 이런 조그마한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더러 이런 경우들이 있어. 이런 거 국세청에서 전수조사 들어오고 이렇게 할까요? 국세청의 인력이 그만큼 풍부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적발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거 발생 안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걱정이 되죠. 혹시 이런 상황이 나중에 적발되면 얘가 소급에서 부가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이런 물건 거래할 때. 계약서에 특약 한 줄만 달면 돼. 이런 건 다 이 한 줄로 해결가 됩니다. 이렇게만 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적발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애매한 물건들 있죠. 현황상 사업에 사용 중인데 사업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물건을 거래하게 되면 요거 빼놓지 말고 달아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걱정할 것도 없고. 네? A가요? 그럼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자기 감당해야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니.